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발표가 임박하고 국회 법인세 인상 논의도 불붙으면서 재계가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재계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읍소하고 전국경제연합회 쪽은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시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자 재계의 발길도 분주해졌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 부담을 더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나 정책 제언집을 전달했습니다. 말이 정책 제언집이지 재계 입장을 고려해달란 읍소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제언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들고 찾아뵙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또 경제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꼭 해결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제출 세법에 국회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상 저지도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개정안 14건을 당론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자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5가지 이유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은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만 올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원죄와 각종 비리 수사,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에 밀려 눈치만 보던 재계는 지금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트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본사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직접 고용을 원했던 제빵기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로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법원이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법률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주들의 약 70%는 제빵사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시받아가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사 직원이 와 있으면은 가맹점이 편하겠습니까? 직접 고용해가지고 보내면은. 노동조합 소속 제빵기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저희가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한 내용들이나 저희에게 노무 지시를 한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회사도 빨리 대화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가 더 커져서. 하지만 본사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대구 지역 제빵사 30여 명은 본사와 협력사, 제빵기사가 참여하는 상생기업을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제주에서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지는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일터로 나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과도한 업무 시간, 성적인 농담과 모욕적인 말. 쉬는 시간마저 안 주고 야간도 불법적으로 일을 한다. 현장 실습 긴급 실태 조사에서 학생들이 적은 내용들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 연합회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습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고 안전 문제를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현장 실습 제도는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이 의무와 강요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습이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제도를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 그 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현장 실습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더불어 정부가 실습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 개선 방안 발표 후 사고 재발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게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기사들을 배려해서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서 택배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또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택배 요금은 신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8일에 열린 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은 관계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지금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물류기술 개발에 한창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드론 택배 실용화가 멀지 않은 겁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세차게 돌더니 택배 상자를 품은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드론은 상공 50m 위로 떠오른 채 4km를 날아 작은 섬 등량도의 마을 회관에 착륙합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꺼내자 드론은 다시 출발지인 전라남도 고흥으로 돌아옵니다. 육지에서 섬까지 우편물을 나르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배편으로 최소 2시간 이상 걸리던 배송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사람이 조종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부터 배송, 귀환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10kg짜리 물건을 싣고 왕복 2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배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우정 사업이 어떤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드론 택배 실증 사업을 벌인 뒤 2022년 상용화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미국 아마존과 독일 DHL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CJ와 롯데 등 국내 유통기업들도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 안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비행 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공공부문이 성희롱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실태를 모두 조사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실태 특별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성희롱 발생 실태뿐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기관장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됩니다. 사회 전반의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거리낌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직접 인사관실이나 감사관실을 찾아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엔 배치 전환이나 휴가 등을 통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사건을 공개하거나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도 징계합니다.
무엇보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기관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은 주무부처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 감독합니다. 가해자 징계도 강화해 현재 강등 감봉 수준에서 강등 정직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해자의 징계 결과는 인사 및 성과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합병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대처입니다. 고용부는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과 성희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주요 대기업들이 대체로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기부금은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매출 상위 기업 257곳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기부금 집행액은 9,78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 늘었지만 기부금은 감소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기부액 1위였지만 금액은 1,705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은 감소율이 7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결산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때 그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바로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 따라서 12월이 되면 전 특별 보너스나 미리 실적을 예측해서 연말 성과급을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핫 키워드로 연말 정산과 함께 직장인들의 활력소인 연말 성과급과 특별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나 송년회 등의 모임으로 지출도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높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임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장기 호황에 올라타면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실적을 근거로 반도체 총괄과 생산기술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무려 기본급의 400%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와, 기본급의 400%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300만 원을 받는 과장 1년 차의 경우라면 이 4배인 1,200만 원을 상여급으로 받는 셈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신경영 20주년을 맞아서 기본급의 100%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긴 했지만 이후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 사례는 없어서 올해 보너스 지급에 대한 예상이 분분하던 가운데 이 같은 깜짝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보너스였던 거네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 높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3, 4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던 인텔을 누르고 반도체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누적 기준으로 매출 53조 1,500억 원을, 또 영업이익은 24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에서 무려 45.7%에 달하는 수치였는데요. 이 중 3분기에만 매출 19조 9,100억 원을, 또 영업이익은 9조 9,600억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전체의 68.5%에 달하는 수치로 이 기업의 총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임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특별 보너스를 줄 만하겠어요. 그런데 기본급의 400%라니 제 마음도 괜히 덩달아 들뜨는데요. 네, 하지만 들뜨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상여금을 연초에 지급하는 초과이익 성과급인 OPI나 이 상하반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목표 달성 장려금 TAI와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초과이익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최대 월 기본급의 100%를 주고요. 목표 달성 장려금은 초과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들었던 기본급 300만 원을 받는 과장 1년차의 경우는 이번에 특별 보너스 1,200만 원을 받은 뒤에 내년 초에 최대 1,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3천만 원 가까운 보너스가 지급되는 셈이네요.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과장 1년차가 이 정도면 임원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연봉 1위에 오른 권오현 회장의 경우 상반기에만 급여가 9억 3,700만 원, 상여금 50억 1,700만 원, 특별 상여 80억 원을 받으면서 총 139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권오현 회장에게 지급될 보수에 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가 전체적으로 호황이면 협력사나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 역시 성과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도 201억 7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총 138개 협력사에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최고 실적에 기여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50억 원의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상생 협력금을 조성하면서 추가적으로 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한시적으로 연말 성과급의 상한선을 연봉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별 보너스에 대해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난 7월에 임직원들은 기준급의 200%를 보너스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부문 관련 회사 관계자들은 올해 연말을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기업들의 연말 성과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올해는 삭막한 연말을 보내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341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8%의 기업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결과보다 4.6%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연말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를 살펴봤더니 복수응답으로 46.6%가 응답한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가 1위를 기록했고요. 31.9%가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 또 22.4%가 올해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 등의 순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경기 악화와도 연관이 있는 사유네요. 그래도 한 해 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연말 성과급 대신에 다른 차원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지급 계획을 살펴봤더니 57.8%가 회식이나 송년회 등 행사로, 또 23.3%가 내년에 연봉 인상으로, 또 21.1%는 선물 세트, 상품권 등 이 선물로, 그리고 특별 휴가로 대체를 하겠다는 기업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109개 기업은 1인당 평균 성과급을 239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기본급 대비 평균 117%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연봉 인상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회식, 송년회와 같은 행사는 연말에 기본적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보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물가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연말 성과급을 기대했다가 아쉬워하는 직장인들도 참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와 가계부채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실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계가 바로 금융권인데요. 올해에는 금융권이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으로 높은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채용비리 논란과 이자 장사 논란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성과급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대 실적이 나왔어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업계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직장인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올해도 성과급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는 아쉬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린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